어차피 뭐 앞에 것도 한번 해주면 되지. 자, 그럼 계속 32번. 네. 앞에 거 녹화 안 된 거 보면 나중에 나랑 또 시간 날 때 같이 하자. 내별 열심히 일단 하고. 자, 어쨌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 중에 그한테 모든 걸 말로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매우 자주 너는 말하는 사람의 의미를 그들의 비언어적 행동, 이런 거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찰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as it is easy to misinterpret nonverbal behavior 비언어적인 행동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효과적인 청자는 언어로 다시 확인을 하죠. 뭘 확인해요? 그들의 누군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 확인한다는 거. 뒤에 예시로 나왔지? 아,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게 지금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식으로. A question as simple as do you not indicate a yes vote can make sure that everyone is on the same wavelength. On the same length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모두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뜻이라고 했죠? 어. 그래서 모두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한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실히 할 수가 있다. 네. 자, if as nonverbal research indicates 자, 그래서 만약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지금 가리키듯이 화자의 의미의 반 이상이 비언어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거야. 뭐 한다면 우리가 비언어적인 행동을 듣는 것을 실패한다면 자, 비언어적인 행동을 듣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듣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비언어적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어를 얘기하면서 프로이드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어, 눈이 he that has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may commit. 그래서 볼 눈을 가지고 있고 들을 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떠한 인간도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은 확신할 것이다. 즉 우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비유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입이 그의 입술이 조용하다는 거는 이게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 안 하는 거야. 그건 말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벌로 표현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논버벌로 표현하게 됐다는 거잖아. 이해됐지? 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숨겨져 있는 마음이 다 속마음이 비추레이를 무슨 배신하면서 속마음이라 그랬어. 다 스며나와. 그 사람 모든 몸속으로 스며나와. 그의 의도가 그의 속마음이 다 온몸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No wonder it is difficult for most people to consider what they mean and feel in a face-to-face group discussion.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다. 어렵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야. 뭐가 놀라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의미하고 느끼는 것을 특히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대면 의사는 이런 토론에서 자기가 의미하고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숨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어려운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숨길 수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지. 어떻게든 표현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3번. 33번 보자. 33번은 자, 핵심이 뭐였니, 얘들아? 감정, 음, 즉 우리 생각을 뭐해? 왜, 왜곡시키는 거지. 감정이 우리를 보게 만든다는 거지. 어떻게? 왜곡된 방식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지. 감정이.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33번, 34번은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겠지? 네, 여기가 조금 내용이 쉽지가 않은 내용일 수 있잖아요. 34번도 그렇고. 네. 제가 학교는 어디, 지금 광희는 어디 하고 있니? 모의고사? 하고 있어? 아직 안 했어? 오늘 21번 아, 20일 들었어? 너희도 안 해? 응. 27일가 대단해. 너희는 지금 수초 끝났어? 야, 진짜 무책임하다. 그치? 그리고 5모, 6모 12개씩. 스쿠건 다 끝났어? 아니면은 하고 있어? 19강을 다 하고 있어? 아니면 끝났어? 한두 개. 야, 대단하다. 그리고 나머지 5, 6모로 다 한다고? 이게 되겠나, 그게?
자, 보자. 상상력은 계속해서 기능을 한다. 뭐 할 때? 인식이 적극적으로 물체를 예, 구분하지 않을 때조차도 물체를 적극적으로 구분하지 않을 때조차도 상상은 계속해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적극적으로 물체를 구별하지 않을 때, 즉 내가 그렇게 막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때조차도 상상력은 작동을 한다는 거야. 어느 경우에? 감정, 질병, 그리고 잠의 경우에 그 중에서 이제 감정을 갖고 들어온 거지. 자, 그래서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든다. 디포즈 원투 부동사가 뭐뭐를 뭐뭐하게 만든다. 뭐뭐를 뭐뭐하고 지향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의 perceptual disposition, 지각적 성향, disposition 성향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지? 지각적 성향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의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겁한 사람은 성향이 늘 두려움을 경험하려고 그래.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성향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A lover's expectations are affected by desire. 그래서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대는 또 욕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자, 그러한 경우들에 요로와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A small similarity between the perceived object and the thing one expects to see can lead to the misidentification of the perceived object as that thing. 자, 아주 작은 그 비슷한 점이 작은 유사성이죠. 자, 인식된 물체와 한 사람이 볼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대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유사성만 있어도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데, 약간의 유사성이 이어지는데, 어, 어떤 물체를, as that thing, 그래서 어떤 그 물체로 인식된 물체를 오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대띵은 지금 실제 물체인데, 대띵은 뭐니? 뒤에 걸 말하는 거지. 내가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인식한 물체를 내가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잘못 식별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 되게 중요해. 그래서 small similarity between the perceived object and the thing object, the thing one expect to see. 그래서 주어가 similarity인데 인식된 물체와 한 사람이 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사이에 작은 유사성이 일으킬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 인식한 물체를 그것이라고, 자기가 보고 싶던 것이라고 오인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다. 이해됐죠? 네. The coward sees the enemy. 그래서 비겁자는 이 적을 보게 되는데, 반면에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see the object of desire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욕망의 대상을 계속 모든 곳에서 보게 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사방에서 보게 되는 거야. The more affected one is. 누군가가 더 많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수록 the less similarity is required. 더 적은 유사성이 필요한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그것은 어떤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은 뭐겠어요?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겠죠? 네. 자기가 그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상을 말하는 거죠. 더띵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상, 예상하는 대상이죠. 꼭 보고 싶은 건 아니라도 예상하는 것. The thing one expect to see.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무서워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유사성이 적어도 된다는 거. 조금만 비슷해도 그 핵심이 뭐예요? 감정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사랑이라든지 그런 뭔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조금만 비슷해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While the central organ of sense normally functions by comparing similarity and differences, 감각 중추 기관은 보통 기능을 하는데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기능하는 반면에
감각 중추 기관은 정상적으로 기관 한다는 거죠.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를 하여금 물체를 정확하지 않게 분별하게 이끈다라는 거죠. The greater the emotional investment. 자, 그래서 감정적 몰입이 더 클수록 the more biased one's perception. 사람의 인식은 더 편향되어져 간다. 더 왜곡되어져 간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예술 가치는 그대로 있어 아니면 계속 변해?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술 가치를 수집하려고 하는 예술 수집가는 결국에는 한 예술 작품을 살 때 예술사의 변천을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예술 작품을 구매를 할 때에는 이 예술 작품이 예술 역사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네. 예술 작품이 미래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자기 믿음을 자기가 확고히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반면에 역사는 미술사라는 것은 계속 변하고 결국에는 계속 그냥 오늘 이 시대의 합의에 대한 확인에 불과해. 오늘 이 시대에 서로 합치된 합의에 대한 확인에 불과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예술 작품에다 자기를 헌신할 때에는 결국 이 사람이 용기 있게 자기가 확언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미적 감각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지, 예술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자기의 신념도 자기가 확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야. 그러니까 예술 수집가는 작품을 구매할 때 결국에는 예술사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의 확신을 믿는다. 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예술 작품 가치에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속성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아예 타고난 본질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이러한 변화하는 속성은 이제 오늘날의 예술 수집가의 마음에 가장 최앞에, 가장 최전선에 있다는,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예술 작품을 사건 아니면 어떤 기관의 대표로서 사건든 간에 항상 이 변화하는 예술사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자, 예술 작품을 산다는 것은, 구매한다는 것은, 획득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술사의 일부를 수집하는 것과 같아. 한 부분을 수집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지. 뭐 외에는. 그냥 고양이나 소장품과 같은 부류 속에서 개인적 즐거움의 대상을 얻는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는 사실 별 가치가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 예술 작품을 얻을 때 중요한 가치는 예술사의 일부를 획득하게 되는 거야. 예술사의 중요한 일부를. 자,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요. In signing his check. 그래서 예술 작품을 구매할 때, 수표를 쓸 때, 예술 작품을 구매할 때, the collector asserts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이 수집가는 그의 믿음을 단언하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야? 예술 작품이, 자, 뒤로부터 보면은 전체 예술로서 획득되는, 전체 예술이 얻어낸, 전체 예술에서 얻어진 중요한 지점으로서의 예술 작품이, 그 작품이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술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미술사 전체에 의해서 획득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야. 라고 자기 작품을 믿는 거지. 근데 그게 미래에도 결국에는 자기 작품이
이런 미술 전체에서 획득된 중요한 지점으로서 미래에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산 작품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딱 인정받아서 존재하고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open to anything. 뭐든지 개방돼 있어. 계속 영향을 받아. 그리고 the merit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has at best 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 day consensus. 자,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선택된 그림이나 조각의 the merit 가치는 기껏해야 그저 이 확인을 가지고 있는 거야. validation을 갖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오늘날의 합의지. 미래가 아니라 오늘날의 합의에 대한 이 확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 작품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오늘날에만 어떤 이 작품이 좋네 나쁘네 가치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합의가 있는 거야. 자, 이러한 합의는 그래서 is 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 이것은 거의 디스플레이 대체될 것이 all but certain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랬죠.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과거의 다른 작품들도 계속 변했던 것처럼 대체됐던 것처럼 in the last analysis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 결국 ultimately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결국에는 in the last analysis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한 작품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수집가 자신의 행위야. 자, 그 행위를 통해서 즉 자기 자신의 어떤 작품에 헌신하는 것이 이를 말하는 거지. 통해서 그는 용기 있게 확언하는데 그의 미적 판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그 예술 작품이 어디서부터 기인을 했던지 간에 어떤 원천에서부터 어떤 근원에서 유래를 했던지 간에 자기의 미적인 그 저지먼트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의 미학적 판단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이 어디서부터 어떤 원천에서부터 어떤 근원에서 유래되었든지 간에 그는 자기 미적 판단을 확언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을 확인하는데 어떤 확신이에요? 그가 예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을 그가 확고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주제였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까지 하고 조금 쉬자. 자, 35번 봅시다. 35번. 35번은 덩치가 클수록 뭐가 크다는 거야? 피해가 커요. 왜 그러죠? 뼈의 두께가 몸집, 매스의 크기랑 같이 비례해서 커지지를 않죠. 몸집은 커져도 뼈의 크기가 이렇게 세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크다. 라는 거에 주제였어요. 자, the bigger someone is. 누군가가 클수록 the more damage they can do to themselves. 더 많은 피해를 그는 자신에게 줄 수가 있는데 through even a relatively innocuous accident. innocuous가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 상대적으로 무해한 사고를 통해서도 별로 큰 사고가 아니어도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Despite toddlers falling over and bumping themselves regularly. 자, 그래서 이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계속 넘어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신을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the injuries they sustain. 자, 그래서 그들이 입는 부상은 are rarely serious.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자, 이유가 나오죠. They're relatively thick bones. 그게 상대적으로 두꺼운. 몸집에 비해서는 두꺼운 거야. 이 뼈가. 그게 상대적으로 두꺼운 뼈가 그들의 몸집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두꺼운 뼈가 의미하는데 they rarely build up enough energy. 그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거의 쌓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뭐야만큼 충분히 큰 에너지예요? 많은 피해를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심지어 최고 스피드에 있어도 자기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뭐 때문에? 렐러티블리하게 띡한 본 때문에. 그렇죠. 뼈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두꺼운 뼈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비교를 하는데 어덜츠들은 because of their increased mass 그들의 증가된 질량, 증가된 몸집 때문에 이것이 더 가중되어지는데 어떤 사실에 의해서 이것이 더 가중되어지는데 어떤 사실이에요? 그들이 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고 그들의 반응이 더 느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실에 의해서 가중되어지는데 그들의 몸집 때문에
Adults falling over will impact the ground with a much larger force. 넘어지는 어른들은 땅에 부딪힐 거에 훨씬 더 큰 충격을, 힘을 가지고 부딪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선형적 관계예요. 이 몸집과 뼈의 강도 사이에 이 비선형적 관계는 의미하는데 그들의 뼈가 아장아장 걷는 에 있어서 절대적인 관점에서 더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두껍지 절대적으로만 비교하면 상대적이 아니라 they might not be relatively thick. 그들은 상대적으로는 두껍지 않을 수 있다. 뭐 할 만큼이요? 더 큰 충격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상대적으로 두껍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caused by their increased mass. 그들의 증가된 몸집에 의해서 야기된 더 큰 충격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만큼 상대적으로 두껍지는 않을 수 있다. 똑같은 이유로 이거는 그렇게 더 키가 큰 사람들도 더 많은 fall related 인jury를 겪게 된다. 왜냐하면 키가 커도 뼈가 두꺼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키가 커도 더 크게 부상을 입겠죠. 히프레스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몸집이 커진다고 해도 뼈가 두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면 오히려 낙상의 충격이 크다라는 글이었다는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36번 넘어갑시다. 화장실 갔다 와서 갔다 오시고 잠깐. 그 다음 번호가 36번. 자, 36번은 식물들은 자, 주제가 뭐였죠? 36번 주제가 방어 기제를 계속 진화시키는데 그에 따라서 그 곤충들도 같이 진화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일종의 진화적 대화를 나눈다고 표현해서 무슨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둘이? 교착 상태, 스테일메이트에 빠져 있다고 그랬지? 누구 하나 승자가 없는 상태, 스테일메이트에 빠져 있다. 자, plants have evolved defense almost as diverse as the numbers of genera. 그래서 식물들은 거의 그 속 종류의 수만큼 다양한 방어 기제를 진화시켜 왔다는 거죠. 어떤 애들은 그들의 조직체에 아주 독극성 있는 화합물을 다 집어넣는데, 채워넣는데, 어떤 화합물질이냐? 곤충한테 좀 불쾌하거나 아니면 곤충을 취하게 하는 그런 화합물질들을, 그런 아주 독한 화합물질을 이렇게 치워넣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encouraging the insects to go bother another plant, 다른 곤충으로 하여금 다른 식물한테 가게 하거나 or at least slowing down their eating, 아니면 최소한 그들의 섭취를, 식물을 먹는 것을 좀 느리게 한다는 거죠. The structural defenses like thick coats of wax on leaves may prevent some insect species from damaging the plant tissues altogether. 구조적인 방어 기제죠. 두꺼운 왁스층과 같은 두꺼운 외층과 같은 왁스 외층과 같은 그런 스트럭처럴 디펜스가 이파리에 있는 이것이 어떤 그 인섹트 종으로 하여금 식물의 조직을 아예 피해를 주지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야? 자기들만 해? 아니면 서로 해줘? 그렇지. Nor are individual plants entirely on their own while under attack. 그래서 개별적인 식물들은 완전히 그들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공격 가운데 있을 때 도치돼 있었죠. 인디비주얼 플랜츠가 주어니까는 아가 앞에 튀쳐나왔어. 이지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The plants can release chemical compounds that let the same species neighbors know that an attack is like coming. 그래서 이 식물들은 화합물질을 방출할 수가 있는데 어떤 화합물질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종인 이웃들이 공격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화합물질을 방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하여금 방어해주는 화합물질을 그들의 조직체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만들게 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푸시 목적 투부정사지. 푸시 목적 투부정사가 뭐야 원래? 목적어를 뭐뭐하게 강요하다, 목적어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도하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근방에 있는 식물들 하여금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defensive compounds in their tissues, 그들의 조직체에 방어 화합물질을 만드는 걸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Some of these cues even attract insect predators.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곤충 포식자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식물과 그것의 그 곤충을 잡아먹는 협력자 둘 다를 이롭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된 요청이라는 거죠. 자, 결론. The back and forth. 이 공방전은 자연적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 길게 이어진 진화적 대화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한번 딱 만들어져 있는 균형이 아니라 계속 되고 있는,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는 진화적 대화라는 거예요. New plant defenses unintentionally select for insects. 새로운 종물의 방어 기제가 무의도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지금 곤충들을 선택하는데 어떤 곤충들이에요? With ways to get around that. 그 방어 기제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곤충을 선택하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애를. 그리고 이것은 다시 결과적으로 일으키는 걸 도와주는데 더 회복력이 있으며 그다음에 더 저항력이 있는 식물 종을 이것을 일으키는 것을 또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베리에이션, 새로운 변이들은 shading into entire new forms and adaptations.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형태들과 적응으로 점차 변해가는 이러한 새로운 적응이 교착 상태를 뭐한다?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종이 벌어진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7번. 자, 그 다음에 자, 37번을 보면요. Although there may be elements that trigger instinctive response, spectacle. 자, 구경거리. 좀 어려운 글이었지? 하지만 이제 좀 이해됐으면 구경거리는 문화적 산물인 건 맞아. 하지만 기존의 관습과 관계가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한 독창성이 있어야 돼. 문화적 산물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그대로 옛날 거를 복사만 해갖고는 안 된다. 라는 글이었죠. 자, although there may be elements that trigger instinctive response.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pectacle works primarily within a cultural frame. 그래서 이 구경거리는 우선적으로는 문화적 틀 안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spectacle is subject to 영향을 받아요. prevailing modes of perception. 그래서 주요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의 방식에 영향을 받죠. 어떤 인식의 방식이에요? That observers bring to bear. 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적용할 인식의 방식, 사고 방식, 지각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 문화적 틀 안에 있다 이 얘기야. 구경거리는. In saying that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we stress that creation of spectacle is neither universal nor even an inevitable expression of culture. 자, 우리는 강조한다. 자, 스펙타클을 만든다는 것은 구경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또한 심지어 이것이 문화의 불가피한 표현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한다. 그러니까 비록 이게 문화적 틀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인 문화의 표현이다. 문화의 보편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불가피한 문화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야. 모든 문화에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문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is strategy, 전략이라는 거야, 전략. 그러니까 스펙터클을 만든다는 것은 구경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전략이라는 거죠. 구경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에요. 문화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의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냐면 주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요? 구체적인 필요, 구체적인 필요를 특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전략이 구경거리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각 문화에서 만든다는 거지. 뭐 사람들 단결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어떤 의식을 퍼뜨리려고 한다라든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The task of creating spectacle has been likened to creating new works of literature. 자, 그래서 이 구경거리를 만든다는 이 과업은 이 비유될 수 있는데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만드는 것과 비유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where writers normally feel bound by the rules and traditions of their genre, yet need to show sufficient originality to impress their audiences. 이 저자들은 보통 구속된다고 느껴요. 제한받는다고 느껴요. feel bound. bound가 구속된, 제한된 이런 거지. 제한된다고 느껴. 뭐에 의해서 이게 얽매여 있다고 느껴요? 규칙과 전통이죠. 그들의 장르에, 문학 장르에 규칙과 전통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느껴. 그 문화적인 틀 안에 있다고 느끼는 거지. 하지만 need to show sufficient originality. 충분한 독창성을 보여줘야 돼. 이 청중들을, 독자를 감동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처럼 스펙터클을 만드는 것도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펙터클을 만드는 것도 문화의 가치는 있지만 사람들을 독창성으로 뭔가 감동을 줘야 되는 거야. By extension 더 나아가 spectacle is produced by working with the grain of a particular culture, blending the innovative with the established. 그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경거리는 에, 특정한 문화의 결에 맞춰서 with the grain of가 뭐뭐의 결에 맞춰서 이런 뜻이죠. 특정한 문화의 결에 맞춰서 작업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서요? Blending the innovative with the established. 자, 그래서 혁신적인 것과 기존의 것을 그리고 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 이미 established 이미 성립된 것 기존의 것. 그래서 이미 기존의 요소도 있어야 되고 혁신적인 요소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므로 anyone deploying spectacle may draw on a repertoire of technique and conventions developed from previous festivals or related activities, but imitation is not true. 혁신과 기존의 게 다 있어야 돼. 그러므로 스펙타클을 배치시키려고 하는, 전개시키려고 하는, 스펙타클을 만들려고 하는 어느 누구든지 아마도 may draw on 어느 누구든지 의지하게 될 것이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야. 활용할 거라는 거죠. 뭐를요? 전의 축제와 연관된 관련된 활동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기술과 그런 관습들을, 관행들의 목록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노베이티브한 거야, 이스태블리시드 된 거야. 이스태블리시드. 기존의 거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치? 하지만 이거에서부터 그럼으로 나왔으니까는 이미테이션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지. 이거는 이노베이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빈칸 조심하고 이것도 빈칸 조심하고 빈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빈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했어요. Spectacle must also be spectacular. 그래서 spectacle은 또한 굉장히 웅장해야 된다는 거야. 모방만은 충분하지 않고 웅장해야 돼. 자기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A spectacle has to amaze spectators. 그래서 구경거리는 이 관중들을 놀랍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Outdoing previous efforts. 예전의 노력들을 능가해야 돼요. If it is to become part of the collective memory, 만약 그게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면, 사람들한테 기억이 남길 원한다면 이 뜻이지. 어느 누구예요?
of those who witnessed it and participated in it. 그 구경거리를 목격하고 참가했던 사람들의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면, 자, 이걸 참가한 사람들 속에 기억되길 원한다면 예전의 노력을 능가를 해야 된다. 예전의 노력을 능가를 해야 돼. 자, 이제 하나만 더 하자. 할 수 있어. 네, 하나 더. 38번. 회오리바람. 아직 여기 여러분 아예 수업 진도도 안 나왔잖아요. 그쵸? 네. 응? 아예 수업도 안 하잖아.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진영이네는 12개 안에 들어있긴 한 거지? 12개를 다 해준대 아니면은 어떻게 한대? 그게 되겠니? 6번도 할 수 있겠는데 5번가 되겠냐 분모가. To minimize building cost and maximize revenues. 그래서 건축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최대해 만들기 위해서, 수익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층 빌딩들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을 가진다. 근데 이것들은 특별히 공기역학적인 모양이 아니다. 이게 원인이죠. 이게 공기역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vortex 쉐딩이 발생하는 거죠. And this result, 이것을 발생시키는데 바람 현상을 발생시켜 어떤 바람 현상이에요? vortex 쉐딩이라고 불려지는 바람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와류 방출이라고 하는. 자, 와류 방출을 설명하죠. As wind meets a rectangular skyscraper. 그래서 이 어떤 바람이 사각형인 고층 빌딩을 마주할 때 이 바람이 건물의 정면을 밀어붙인다는 거야. Before flowing around its side. 그 옆으로 흘러가기 전에. 건물 먼저 앞면을 먼저 부딪히는 거지. 건물 옆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거기서 건물 옆면에서 eventually it separates from the face of the structure.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그 건물의 정면과 분리가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죠. 떨어져 나가죠. 근데 이 떨어져 나갈 때 the difference in pressure on the front and back faces of the building,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압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뭐를 일으켜요?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죠. 즉 회전하는 바람의 기류인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요. That flow downstream from the building. 자, 뭐하는? 건물의 하류로 흐르는 회오리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The vortices pull and push the building. 그래서 이 회오리바람이 건물을 밀고 잡아당겨요. 그 바람과 perpendicular 뭐지? 수직 방향으로 건물을 막 흔들어. 어떤 주파수로 흔들어 대는데 어떤 주파수예요? 위험하게 자기 스스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자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파수로 수직의 방향으로 건물을 흔든다라는 거야. 자, to minimize vortex shedding. 그래서 vortex shedding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층 빌딩 설계자들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합니다. In their powers. 그들의 힘이 닿는 한 모든 걸 해요. 바람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방법들은 이제 밑에 나오죠. Orient the building, 건물의 위치를 향하게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the longer face of the structure is parallel with the prevailing wind. 건물의 더 긴 면이 지금 주로 작용하고 있는 바람과 평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향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Chopping or rounding off corners of a building, 건물의 모서리를 잘게 chopping하거나 잘게 자르거나 라운딩 둥글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건물을 거치게 하는 거죠. Roughing up the corners of the building. 뭘 통해서요? 면밀한 발코니와 계단이 나눠진 코너를 배치시킴으로써 그래서 모서리를 거치게 하는 것도 도움이 주죠. 뭐 함으로써요? 강력한 회오리바람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은 좀 많이 나갔으니까는
이 정도까지 하고